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주말 즐겁게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오늘 기법에 관련된 주제로 동영상을 준비하다가 댓글을 하나 읽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바꿨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멘탈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즉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멘탈에 대한 관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확률 높은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돈을 못 벌게 되는 이유는 멘탈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멘탈에 대한 것, 어떤 멘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멘탈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움직이게 했던 댓글을 읽어드리죠. 반성하러 들렀습니다. 오늘 또다시 뇌동매매, 미수, 몰빵 아주 삼박자 생쇼를 다 했습니다. 어제는 수익이었고 오늘도 약수익이었는데 바보같이 12%까지 상승하다 쭉 빠져서 2%까지 하락한 종목에 그냥 나도 모르게 클릭을 누르고 계속 물타기를 하다가 결국 훨씬 큰 손해를 보고 현타가 와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반성문 쓸어 왔습니다. 딱 9시 반까지 매매하고 차분히 지켜보자라는 원칙도 어기고 미수의 물타기에 몰빵에 정말 한심한 하루네요. 아, 이놈의 뇌동매매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뇌동매매를 하여 거의 40%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뇌동매매를 못 끊으면 단타 스켈은 앞으로 안 해야겠습니다. 너무 속상한데 생각나는 게 이 채널 뿐이네요. 반성과 넋두리 스스로의 다짐 적어봅니다. 점심이네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모두 다 충분히 겪어본 일들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우리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은 왜 이런 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드 세이코타라고 하는 전설적인 투자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누구나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즉 자신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얻을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쾌감을 얻고 싶으면 쾌감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스릴을 얻고 싶으면 스릴을 얻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신의 돈을 잃고 싶으면 잃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 돈 벌러 왔는데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돈을 잃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직접적인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교환의 가치거든요. 돈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누구나 돈을 원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달라요. 즉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이루기 위한 진정한 내면의 목적이 있어서 라고 한다면은
돈을 버는 방법 이외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주식의 쾌감이라고 하는 것, 즉 주식의 스릴이라고 하는 것, 주식의 엄청난 엔돌핀의 아드레날린의 발산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대부분은 마치 도박처럼 그 도박의 쾌감에 빠져서 자신의 돈을 바쳐서 그 쾌감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심리학적인 얘기를 해보죠. 스키너라는 사람이 발달한 이제 행동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는 가장 생물의 혹은 동물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를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둘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먹이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익을 주게 되면은 비둘기가 그 행동을 자꾸 반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 그리고 그 강화는 이익을 주는 정적 강화가 있고, 영어로는 포지티브죠. 그 다음에 벌과 같이 뭔가 고통이나 안 좋은 것을 주는 부적 강화, 네거티브, 영어로 네거티브겠죠. 이런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동주의 실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런 강화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꾸준히 강화를 주는 게 아니라 간헐적인 강화. 즉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주지 않을 때 가장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비둘기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계속적으로 먹이가 나온다면은 걔는 계속적으로 누르면서 먹이를 먹다가 어느 순간 포만감을 느끼게 되죠. 즉 질린단 말이에요. 즉 질리게 되면은 그때 그 버튼을 안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익과 쾌감과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해도 이게 계속되면은 사람은 질려요. 그런데 이게 간헐적이고, 즉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 주지 않고, 요것이 법칙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나오면은 그때 동물은 가장 강하게 그것을 갈구한다는 겁니다. 즉 이번에 눌렀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별 이유도 없이 다음엔 또 나와요. 또 안 나와. 또 안 나와. 그러면 계속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 나오면 거기에서 엄청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쾌감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이 올 때 이것이 간헐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왔을 때 행동이 가장 오래 지속이 됩니다. 즉 계속 꾸준히 이런 이익을 주면은 포만감이나 질리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간헐적인 거는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이 도박의 쾌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강화라고 하는 것이 양이 불규칙해서 어떤 때는 엄청나게 크고 어떤 때는 작고 이러면은 이건 역시 간헐적인 강화의 요소를 좀 더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엄청난 쾌감을 줘서 도박 중독이 있는데,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얘가 잘 안 가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잘 안 나죠. 근데 어떤 때는 모든 매도 물량을 엄청나게 먹어가면서 급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엄청나게 쾌감을 느끼죠. 근데 이게 맨날 그러면은 쾌감이 줍니다. 지루해지는 거죠, 슬슬.
근데 이것이 잘 안 나오다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엄청나게 쾌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도박 같은 요소를 둬서 가차를 만들면은 게임하는 사람들이 또 미친 듯이 돈 주고 그걸 사가지고 막 강화를 누르고 그러는 이유가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매번 그게 이득이 되면은 재미가 없지만은 계속 안 나오다가 어쩌다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걸 보는 순간 쾌감이 확 솟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어느 순간에는 그런 쾌감 때문에 하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방금 보여드린 분 같은 경우도 다시 보여드리면은 일단 수익이 어제 났고 오늘도 났죠.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약수익이었다는 거죠. 약수익이기 때문에 쾌감이 적은 거죠.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위해서 12%에서 상승하다 2%까지 추락을 했을 때 이 종목에 들어간 이유는 간단하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에서 12%까지 빠졌으면 최소 7, 8%까지는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고점을 뚫게 되면 10% 넘게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약수이기 때문에 그런 쾌감적인 측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예상외로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가 더 이상 이익을 얻게 되는, 즉 정적 강화를 받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자신이 그 쾌감을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할 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적은 돈으로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쾌감이기 때문에 그 쾌감을 위해서 몰빵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용까지 써가지고 미수까지 쓰고 이렇게 최대한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얻는 돈이 커지고 쾌감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밀리면 또 손절을 하고 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아직 그 쾌감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차를 계속적으로 누르듯이 그게 당첨될 때까지 그 쾌감을 맛볼 때까지 계속적으로 누르듯이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행동을 멈추는 거는 장이 끝날 때, 안 그러면은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이 행동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조심해야 될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누구나 이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스릴과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적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공적인, 정말 크게 성공적으로 투자한 압구정 미꾸라지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가 번 돈을 대부분 날리게 되는데, 그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은 선물 투자로 1,000억을 벌었는데, 그래서 뭐 증권사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차이나 쇼크 때문에 자기가 번 돈의 거의 절반가량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큰 손실이지만 그래도 500억이 남았기 때문에 침착하게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꾸준히 거래를 하면은, 뭐 기간은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1,000억 복귀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은, 사람의 본능,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즉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본능,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성공한 투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고 보여준 그분처럼 결국 압구정 미꾸라지도
빨리 자기에게 불쾌감을 줬었던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빨리 쾌감을 얻기 위해서 배팅이 커지는 거죠. 들어가는 돈도 커지고, 그러면서 더 빨리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서두르는 돈을 제일 먼저 삼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본성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메이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 이외의 물량은 다 손절시켜야 될 물량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큰 액수가 들어온다, 배팅이 커지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한 방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가격은 한동안 안 돌아오죠. 이거 큰 놈 하나 물렸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조종을 주고 반등을 한다 해도 그 가격까지는 절대 안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물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다른 애들 큰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 포착이 되면은 그 밑으로 조종을 확 줘가지고 그 가격 절대 안 오게 만들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손절하고 나가면은 그것을 낮은 가격에 받아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임은 사람들의 이런 본성을 역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쾌감을 얻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빠르게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있을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는 이런 본능이 어느 정도 이성에 의해서 억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끊임없이 경험에 의해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서 이런 본능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큰 손실을 입었을 때는 이성이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데는 푼돈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큰 손실을 입었다. 나의 기존 행동으로서는 이거 복구가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성이 마비되면서 본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때부터는 쾌감을 위한 행동, 즉 급등주, 크게 먹을 수 있는 주,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 잭팟인 주, 요런 종목에 들어가서 그런 것에 몰빵, 미수, 신용 요런 것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극복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들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 과정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멈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손절을 최대한 짧게 끊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어려운 분들은 아예 스탑로스처럼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매도가 될 수 있도록 스탑로스를 거는 습관을 두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큰 손실이 나면은 무조건 행동을 멈추는 겁니다. 즉 큰 손실이 나면은 그날 HTS를 끄고 그냥 나가서 노는 거죠. 산책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아니면 그냥 술을 먹으러 가든 그날 HTS는 무조건 끄고 행동을 멈추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행동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행동이 나올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은 분은 항상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때 어떻게 할 건지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놓게 되면은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미 그려놓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편하거든요. 즉 새롭게 판단을 하고 그것보다는 미리 그려놓고 이것들을 반복한 시나리오가 충분히 있다면은 그쪽으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본능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미리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난 HTS를 끊고 놀러 갈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나는 미리 손절을 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릴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즉 돈을 벌고 그 돈을 갖고 진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재미없는 거래를 합니다. 정말 재미없는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식이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번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 지겹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늘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돈은 재미없는 거래를 하고 한 100만 원 정도는 꼭 급등주를 하시는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100만 원 갖고 이제 도박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파생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생이라고 하면은 선물과 옵션이죠. 선물과 옵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아주 크거든요. 변동성이 아주 크다는 거는 벌 때 화끈하게 벌고 잃을 때 화끈하게 잃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쾌감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옛말에 정말 미운 사람에게는 선물을 가르쳐주고 진짜 부모님을 죽인 것과 같은 불구대천의 원수한테는 옵션을 가르쳐주란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 가르쳐주면은 있는 돈 다 잃고 그냥 있는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신용은 다 끌어와가지고 그것까지 다 잃고 결과적으로 자살을 하거나 노숙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만큼 쾌감이 크기 때문이죠. 뭐 옵션의 예를 들으면은 옵션에서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올 때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폭발할 때 옵션에서 이제 베가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베가. 뭐 베타, 감마, 세타, 베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베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옵션의 가격의 변화율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의 이제 변동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폭발하게 될 때는 위에 매도 호가가 삽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1초 만에 막 50%, 100%, 심지어 막 1000%까지 막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진짜 인간은 극한의 희열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자신의 계좌의 반대 방향으로도 미친 듯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신의 계좌가 순식간에 그냥 그 완전히 제로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B까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나 도박을 한 사람들은 주식이 재미없어서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번 돈을 다 날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와 가지고 그쪽에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잃은 돈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어려우니까 결론적으로 뭐 100배, 1000배 날 수 있는 옵션이나 안 그러면 뭐 수십 배 날 수 있는 선물에 또 돈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선물 옵션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동성을 최소한의 베팅으로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본성 자체가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물타기를 하면은 수익으로 나올 것을 알아도 그냥 손절 처리를 합니다. 옵션으로 진짜 돈 많이 버신 분 아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분명히 포지션을 추가시키거나 안 그러면은 뭐 다른 해지를 쓰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고 오히려 수익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냥 손절 처리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확률은 크지 않지만은 정반대로 엄청난 추세를 가는 시장이 오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의 예를 들었지만은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되면은 감이 옵니다. 아, 이거 물타기 하고 뭐 요렇게 하면은 이거 대충 본전에서 약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손절 치는 분들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타기를 하고 뭐 신용 좀 해가지고 수량을 늘려서 분명히 수익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80%지만은 혹은 90%지만은 나머지 10% 20%가 됐을 때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장기적으로는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이나 이런 거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 10% 먹을 수 있었는데 5%밖에 못 먹었어요. 뭐 이게 급등주인데 요것을 못 들어가서 아쉬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런 것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못 들어갔어도 내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모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에 주식 돈 최고로 벌고 관둘 거 아닌데. 문제는 그런 거에 안타까워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5% 먹을 자리가 나와서 5%를 먹었는데도 더 갈 것을 더 큰 쾌감을 위해서 갖고 있다가 수익이 손실로 돌아서는 거죠. 수익이 또 손실로 돌아서면은 이때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분처럼 또 못 끊고, 왜냐면은 쾌감을 원하는데 그 쾌감이 사라지게 되니까. 인간은 결과적으로 큰 쾌감을 원하기 때문에 아까 먹었었던 그 5%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손절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윗꼬리를 많이 나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많이 물리는 이유가, 매수하고선 10% 수익이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선 이게 마이너스까지 처박혀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아무 때나 털어내도 수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못 터는 이유가 아까 12%만 머릿속에 맴도니까. 12%가 급락이 돼서 8% 되면 어이씨 이거 4%나 까였네? 아이씨 10% 되면 털어야지 이러면서 버팁니다. 근데 또 뭐 8%가 또 6%로 되죠. 그러면 아이씨 이제 10% 되면 털어야지. 뭐 6% 되면은 6% 다시 가면 털어야지. 이런데 또 2%가 되죠. 그럼 머릿속에 여기서 좀 밀리면 손절해야지. 약수익으로 나와야지 하지만은 또 밀려서 이제 본전까지 오게 되면은 또 버팁니다. 이젠 수익 되면은 팔아야지.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능적인 측면으로 인간의 본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물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쾌감을 원하니까. 그리고 주식이란 게임은 그런 쾌감을 역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물리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늘 하는 얘기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많이 버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손실이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끊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돈을 벌게 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공격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수비를 열심히 하시라고. 그럼 절대 이기지는 못해도 비기기는 한다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확률이 높은 기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기법 중에서 자기가 아는 부분만 하게 되면은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익은 많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구간에서도 급등하니까 저것 좀 먹고 싶네. 먹어야지. 돈 벌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본능적인 쾌감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면은 모르는 데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소중하게 갖고 왔던 계좌가 순식간에 3분의 2 토막, 반 토막,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또 더 큰 쾌감을 위해 가지고 몰빵에, 신용에, 미수에 이렇게 쓰게 되고 결국 계좌가 거덜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큰 손실이 나게 되면은 이게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성적인 거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또 본성인데, 인간은 늘 언제나 손실에 민감해. 이익에 대해서는 빨리 실현하고 싶어하고,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든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손실에 민감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크게 손실이 난 분들 같은 경우 머릿속에 그게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조금 벌어도 마음속에 더 큰 수익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요. 욕심이 가득 차요. 그래서 늘 언제나 무리한 거래를 하게 되고 점점 더 돈을 벌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따라서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지우고 그 이후로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 매몰 비용 때문에 계속적으로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것이 또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행동주의 경제, 카너먼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노벨상도 받으셨으니까. 그 행동주의 심리학의 방법론으로 이제 경제학에 적용을 하는 건데, 전통적인 경제학은 인간은 합리적인 인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행동주의 심리학을 보니까 인간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상당히 비합리적인 측면이 많고 적당히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너먼이 했었던 가장 유명한 실험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전망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하는 핵심적인 본능을 설명을 해줍니다. 즉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다는 거거든요. 즉 이익 구간에서는 안전한 선택을 해서 빨리 이익을 보고 싶어하고, 손실 구간에서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 1번은 80만 원을 얻는 선택입니다. 그냥 이제 80만 원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은 100만 원을 85%의 확률로 얻을 수 있지만 15%는 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둘 중에서 뭐를 택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1번을 택한다는 얘기예요. 아이씨, 2번은 그냥 꽝 나오면 어떡해. 그냥 난 80만 원 먹을래.
100만 원 얻으면 좋지만 꽉 나오면 아무것도 못 얻잖아. 그러니까 나 그냥 80만 원 얻을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보면은 얘는 기대값이 100% 80만 원이니까 80만 원이죠. 근데 얘는 85%에 100만 원이니까 기대 효용, 즉 기대값이 85만 원이죠. 그러면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2번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수익을 거둔다고 했을 때 조금만 먹고 빨리 실현을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주식을 공부해 가지고 매물대가 위에 있다, 따라서 저기까지 갈 확률이 높은데도 흔들면은 결과적으로 실현하고 마는 이유가, 인간은 수익이 났으면 빨리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빨리 실현해도 괜찮습니다. 빨리 실현해도 어차피 이걸 장기간에 반복하면 돈 버니까 1번은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2번 실험이 가장 여러분들이 돈 벌기 어려운 핵심적인 거죠. 이제 2번 실험은 선택상 80만 원의 손실, 무조건 이제 80만 원을 잃는 겁니다. 근데 선택 4번은 85%의 확률로 100만 원을 손해보는데 15%의 확률로 아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4번을 선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15% 확률로 안 잃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수학적으로 보면 얘는 기대효용이 무조건 85만 원이지만 얘는 즉 기대효용, 기대값이 마이너스 85만 원이기 때문에 얘가 즉 수학적인 기대값으로 볼 땐 더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3번을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막연하게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4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수익을 얻으려고 할 때는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손실이 있을 때는 적은 확률이라도 그 수익을 손실이 있을 때는 적은 확률이라도 그 손실을 안 보는 경우를 택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보더라도. 즉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더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은 확률적으로 10%, 20%, 30%의 확률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손실이 없어지거나 수익이 되니까 그것을 노리고선 손절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은 확률로 10%, 20%는 손절이 안 나가게 되는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걸 장기간 반복하게 되면은 점점 더 손실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은 이것들을 철저하게 이용하게 게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보면은 항상 한번 물리게 되면 반등은 여러분들의 매수가까지 안 오고 그 밑에까지 왔다가 계속 밀리죠.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게 되면 또 역시 물타기 해도 그 매수가 근처까지는 안 오고 또 밀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걔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물량 이외에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다 남의 물량이라고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계산해 가지고 본전까지 안 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버티니까. 그래서 본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뇌동매매를 하고 손절을 못하게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렇게 그 본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잃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러저러한 선택을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자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닿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충분히 반복하면은 그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성적인 측면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만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못난 놈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고 싶다면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만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스탑로스를 걸거나, 안 그러면은 미리 마음속으로 이런 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짜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각화를 하고 끊임없이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닥쳐서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얘기를 뭐 한마디만 더 하게 되면은 뭐 이 뒷부분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잠깐 생략하도록 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노력을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보면 주식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열심히 주식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또 잘 못하는 분들이 또 계셔요. 뭐 물론 미래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안 그럼 뭐 운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뭐 좋은 몸을 만들겠다든가, 뭐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끊임없이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 시도가 잘 안 되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 이유는 진화심리학적으로 모든 인간은 노력을 최소화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시시대 때는 언제나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만이 생존을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즉 쓸데없이 자꾸 움직이고, 즉 먹이를 얻는 그 순간에 에너지를 폭발시켜야지, 그 전에 쓸데없이 움직이는 애들은 굶어 죽어요.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진화심리학적으로 노력을 최소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게으름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은 게으름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확신이 확실하다면은 인간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따라서 노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뭐 수능이 됐던 공무원 시험이 됐던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공부를 잘 안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 이거 내가 공부해도 붙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공부해도 붙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확신이 안 생긴다면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지금 놀고 지금 좋은 걸 하고 지금의 쾌락을 추구하고 최대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즉 미래의 기쁨이나 쾌락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현재의 쾌락을 추구하고 현재의 게으름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떤 방법이든 수능 시험에 답안지나 안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답안지를 입수했습니다. 그게 확실한 답안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답을 어떤 수를 써서든 외울 겁니다. 불규칙한 숫자의 연속이거나 뭐 불규칙한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기호의 연속이기 때문에 외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어떻게든 외웁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하니까. 그걸 외우면은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공무원 시험에 붙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쾌락이 확실하니까 무조건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붙을지 모르니까 지금 공부 빡시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노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인간의 본성적으로 진화심리학적으로 생존을 유리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먹을 것이 풍부한 지금도 우리 본성은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남다른 거예요. 즉, 내가 이 노력을 바침으로써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쾌락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남들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을 희생해 가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구간에서 자꾸 먹는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도 이것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게 손절을 해서 그 손실이 났을 때 내가 그 손절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은 빨리 손절이 가능합니다. 빨리 손절하고 그 다음 종목 들어가서 복구하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 자신이 없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자기 내면 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손절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엄두가 안 나거든. 내가 이 정도 손실이 났을 때 이걸 과연 복구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대 손절을 못하는 거죠. 그냥 운에 기대고 말 그대로 기도매매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시 올라서 그대로 손실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을 끊임없이 많이 만드는 방법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은 늘 언제나 체중계를 옆에 두고 내가 조금 먹었을 때 체중을 자꾸 재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을 자꾸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빠지는 것을 내 쾌감으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이제 먹는 것을 줄이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쾌감을 스스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좋겠지만은 이건 역시 사람마다 워낙 틀리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강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쾌감들, 쾌락들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야 돼요. 주식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것들을 하면서 작은 성공을 자꾸 만들어 가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꾸준히 하고 계속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인 겁니다. 본능적인 측면으로 빠져버리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위에서 얘기했었던
몰빵, 미수 이런 것을 통해서 운에 기대는 거래 방법으로 자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구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손절이 자꾸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어렵다. 즉 주식시장은 보유자의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 아, 나는 본능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요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무조건 깨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나는 찔끔찔끔 벌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겠다. 손실을 줄이다 보면 언젠가는 벌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크게 가는 종목 보면서 저거 못 먹어서 진짜 안타깝는데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의 독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 이번에 손절을 해도 금방 복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빨리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또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또 주식시장에 또 재밌는 속성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사투자자문업 같은 경우는 선불로 돈을 땡기고선 이것들을 1년 동안 유지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유사투자자문업 같은 경우는 가장 싫어하는 게 중도 해지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돈을 다 땡겼기 때문에 기간이 6개월이 됐던 1개월이 됐던 그것을 어떻게든 버티는 게 핵심이고, 중간 해지가 되면 돈을 토해내야 되니까 아주 싫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손실을 싫어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게 되면은 버티면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손절을 하게 되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손절을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더 이상 리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약손절을 하게 되면은 그냥 손실을 20% 30% 끌고 가는 것보다 중도 해지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이 추천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20% 30% 나도 절대로 손절하지 말고 홀딩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이 추천한 종목들이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이 활성화돼서 회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종목들의 하락폭이 점점 더 커져요. 왜 그러냐면 손절들을 안 하니까. 무조건 홀딩하라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20% 30% 빠져가지고는 계속 홀딩하라고 하니까 더 빠져요. 한 50%까지도 빠지고 막 이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원들이 못 견디고 그때서 이제 해지하고 그냥 자기가 털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이 추천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실폭이 커지게 되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단타성 흐름이 많이 나오게 돼요. 즉 유사투자 자문업자들 회원들이 대량으로 들어온 매수가는 절대로 회복을 안 하고 그 밑에서 급등 후 급락, 윗꼬리를 다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 20% 30% 빠졌을 때 단타치기 쉬운 흐름이 나오니까, 근데 이 단타는 절대로 그 다음 날까지 홀딩하고 넘어가고 요럴 거는 아니에요. 윗꼬리를 빨리 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제도의 특성에 따라서도 주식의 흐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뭐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이 정도 하고, 어떻든 간에 주식시장은 보유자의 지옥이다. 오를 종목은 빨리 팔게, 내릴 종목은 최대한 갖게 하다가 저점에서 팔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인간의 본성에 반대로 가야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손실에는 민감하게 해서 빨리 손실을 실현하시고, 수익은 최대한 버텨서 확률적으로 볼 때 더 갈 수 있으면은 적게 먹더라도 더 버텨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 멘탈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뇌동매매는 본능이다. 쬐끔 먹고 손절 안 하는 것도 본능이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것도 본능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하면 이렇게 움직일 게 뻔하니까 미리미리 머릿속에 시나리오도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스탑로스도 걸어 놓고 등등등등 막을 방법들을 미리미리 계획해서 준비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두면은 인간의 사고도 엄청 게으르기 때문에 그 극한 상황에 닿았을 때 가장 머릿속에 빨리 떠오르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를 자주 그려놓으면은 이 합리적인 시나리오 방향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어떻게든 많이 먹어보려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런 극한 상황에 닿았을 때 나는 이런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지 하고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준비를 많이 해 두세요. 그래서 아침에 댓글 남기신 분,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기 위해서는 그냥 끊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극한 상황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합리적인 올바른 방법을, 시나리오를 짜서 자꾸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도 그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돈 많이 버시고 손실은 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